안녕하세요, 짱조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순천 여수 여행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걸 좋게 보시고 구례 유튜브 꼬박짬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이번에 전라도 구례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구례가 아는 사람들은 자주 찾는 굉장히 매력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숨은 매력을 찾아서 카메라에 알차게 담아왔으니까 영상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조미입니다. 지금 깜깜한데 어디 가냐면 퇴근하자마자 바로 구례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단 연차를 썼고 1박 2일이지만 약간 당일치기 같은 느낌의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해가 빨리 져서 오후 7시쯤인데도 깜깜하더라고요. 도로를 달릴수록 불빛이 사라지고 캄캄해져서 구례의 향기가 도로에서부터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도 권매시시와 함께 했습니다. 먼저 구례에서 볼 수 있는 절경 중에 운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운해는 구름바다라는 뜻으로 구름 위에 솟은 산 꼭대기가 바다의 섬처럼 보일 때의 구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운해를 보기 위해서는 해가 뜨기 전에 산을 올라야 해서 아침 일찍 가면 너무 힘들까봐 여행 전날 퇴근 후 저녁에 바로 출발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구례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배부터 채웠는데요. 큰맘 할매 순댓국이라는 식당에서 순댓국밥 간단히 한 그릇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순댓국밥을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이 시간에 구례에 문 여는 식당이 딱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거 보시고 여행 와서 무슨 프랜차이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석박사들이 연구해서 만든 맛이라 기본 이상으로는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뜨끈한 국밥을 한 그릇 했는데요. 유명 프랜차이즈답게 무난하게 맛있어서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김치만두도 육즙 줄줄 흘러서 맛있게 먹었고 국밥에 곁들여서 바닥까지 싹 긁어 마셨습니다. 배불러. 인정. 숙소는 잠만 자고 새벽 일찍 움직일 거라서 꿀의 게스트하우스라는 계야로 예약을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위에 게스트하우스 네. 체크인 여기서 하면 되나요? 네네. 사장님이 밑에 편의점도 같이 하고 계셔서 편의점에 가서 체크인을 요청하면 되었는데 남자층에는 등산하러 오신 분들이 꽤 있었고 여자층에는 저 말고 묵으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호스트님이 다른 분이랑 떨어진 1인실을 쓰게 잡아주셔서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잠만 잔다는 생각으로 대충 찾아서 예약한 건데 계야가 은근 넓고 깨끗하고 바닥 보일러도 따뜻하고 모든 방이 2층 침대가 아니라 개인 침대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1인실 방을 받았어. 기대 이상으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전기장판도 뜨뜻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잠깐 자고 내일 새벽에 바로 출발할 거라 외출복 그대로 갖춰 입고 잤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모자와 잠바만 껴입고 나왔습니다. 차에 탔는데 차에 성에가 잔뜩 끼었더라고요. 새벽에 추위가 좀 느껴지시나요? 차에 탔는데 약간 냉장고에 갇힌 느낌? 와, 차에 있는 물이 진짜 그냥 냉장고에서 꺼낸 물 같아. 앞이 안 보여서 히터로 얼음만 살짝 녹이고 출발했습니다. 살면서 운해를 산 위에서 내려다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구례에 운해를 볼 수 있는 명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찾아가기 쉬운 코스인 오산 사성암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운해는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날씨가 일교차가 크고 습도가 높아야 하는 조건이 받쳐져야 볼 수 있는데 조건이 안 되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어둡고 꾸불꾸불한 산길을 올라야 했는데 이렇게 새벽부터 올라갔는데 못 보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오늘 꼭 운해가 껴있길 바라면서 달렸습니다. 오성암 주차장에 차를 대고 등산은 사실 조금만 하면 되긴 한데 또 안 신으면 서운할까봐 등산하러 갈아 신어주면서 호들갑을 좀 떨어줬습니다. 이게 낭만이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오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밤하늘을 보니까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잔뜩 보이고 진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전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영상이나 사진에는 다 안 담기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눈에 많이 담고 다시 등산을 했습니다.
별에 홀려서 좀 민기적대는 바람에 해가 점점 뜨길래 허겁지겁 올라왔습니다. 불빛은 없기 때문에 후레쉬는 필수고요. 은근 계단이랑 바위가 가팔라서 땀이 좀 났습니다. 영상에 헉헉대는 소리가 많이 찍혀서 민망하기 때문에 소리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우산. 드디어 정상에 올라가니 해가 다 뜬 건 아니지만 운해가 깔린 풍경이 살짝 보였습니다. 운해가 끼지 않을까봐 걱정했던 게 무색하게 운해가 아주 잔뜩 껴 있었습니다. 살면서 운해를 처음 봤는데 산 사이로 계곡이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쌓인 것 같기도 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웠고 꼭 꿈에서 본 풍경을 실제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광경인 게 놀라워요. 하늘이 밝아질수록 운해 모양도 조금씩 변해갔는데요. 정자에 저랑 메시씨밖에 없어서 여유롭게 앉아서 해가 뜨는 장면도 두 눈에 담고 카메라에도 담아봤습니다. 역시 여행은 평일에 와야 여유롭습니다. 하늘이 파라니까 더 구름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 일출을 보고 하산하는데 낙엽이 많이 져있어서 안 미끄러지게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계단도 가팔라서 조심조심 내려왔고 내려오는 길에 절과 자연 풍경도 구경했는데 저는 기독교라 절에서 기도나 다른 건 하지 않았고 건축물만 감상해서 이 부분은 영상으로 찍은 게 많이 없습니다. 올라왔던 길로 쭉 내려와서 완전 저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 길로 가면은 활공장이라는 데가 나와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살짝 틀어서 해우소라고 되어 있는 표지판 쪽으로 가면 활공장이 있습니다. 활공장 쪽으로 가면 운해가 이렇게 잔뜩 모여있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운해가 더 가까우면서도 한가득 보여서 더 구름 위에 떠있는 기분이었고 난다고 생각하면서 달려봤는데 지구의 중력은 똑같았기 때문에 숨만 찼습니다. 여기서 계속 기다리면 운해가 싹 사라지는 장면도 볼 수 있다는데 저희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기다리지는 못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산 위쪽에는 추워서 낙엽이 다 졌는데 주차장 쪽에는 예쁜 단풍이 조금 남아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운해보기를 대성공하고 돌아가는 길에 안개가 잔뜩 껴있었는데요. 산 위에서 보던 운해의 속에 들어와서 달리는 거더라고요. 눈으로도 한번 즐기고 안으로도 들어와 보고 거의 뭐 운해 풀코스입니다. 숙소에 오자마자 뻗어서 1시간 정도 꿀잠 때렸습니다. 조금 쉬고 숙소 체크아웃 시간이 되어서 씻고 나왔습니다. 잠깐이지만 잘 쉬다가 갑니다. 점심으로는 구례에서 유명한 다슬기 수제비라는 것을 먹으러 부부식당에 왔습니다. 구례 현지인들의 인기 맛집으로 평일에도 웨이팅이 길다 해서 나름 일찍 왔는데도 거의 만석이었고 한 테이블 남아서 겨우 앉았습니다. 메뉴는 맛집답게 심플했고요. 다슬기 수제비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보시면 평일에 매장이 좁은 것도 아닌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12시가 되기도 전인데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주문을 하니 밑반찬 6가지와 공깃밥이 먼저 나왔습니다. 수제비만 시켰는데 공깃밥이 나와서 보니까 국밥의 민족인데 밀가루 수제비만 먹으면 서운할까봐 챙겨주시는 애기밥이더라고요. 곧이어 수제비도 금방 나왔습니다. 생긴 건 그냥 부추가 들어간 수제비 같았는데 뒤집어 까보니까 다슬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맛은 다슬기가 들어가서 국물이 진짜 시원하고 담백하면서도 찐한 맛이 났습니다. 우리밀로 만든 수제비도 야들야들하니 진짜 맛있었습니다. 밑반찬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서 밥 한 공기 바로 더 시키고 싶었는데 뒤적거릴수록 다슬기가 자꾸 나와서 수제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다 보니 배가 차서 자중했습니다. 다 먹고 배가 너무 불러서 소화시킬 겸 후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가는 길 도로에 트랙터가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구례의 멋인가요? 후식으로는 행운분식이라는 곳에 사라다빵을 먹으러 갔습니다. 여기에는 옛날 방식 그대로인 사라다빵이 있는데 유리창으로 보이는 생김새부터 군침 줄줄 흘렀습니다. 뭐요? 네? 맛있어요.
네, 한번 먹어보려고요. 봐봐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지나가는 할아버지께서 진짜 맛집이라고 인증도 해주십니다. 야채랑 소스가 듬뿍 들어있는 사라다빵. 사자마자 가게 앞에서 바로 순삭시켜버렸습니다. 5일장 구경을 왔습니다. 여행을 가면 지역시장을 여행 코스에 꼭 넣는 편인데요. 진짜 현지인들의 활기도 느껴지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시장의 생김새와 특산물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기 5일장은 3일 8일장이니 참고하세요. 여기 5일장 규모가 꽤 커서 놀랐고 시장을 한참 구경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회 한 접시를 8,000원에 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회가 오늘 먹은 다슬기탕 한 그릇보다 싸네? 제가 마산 어시장이나 통영회 시장도 가보았는데 회 한 접시 8,000원 파는 곳은 진짜 처음 봤습니다. 구례가 오히려 바다가 없는 걸로 아는데 8,000원짜리 회를 파는 상점이 몇 군데 있어서 신기했어요. 배만 안 불렀으면 당장 한 접시 갈기고 싶었는데 이 다음에 바로 빵집에 가야 해서 좀 자중하고 다른 상품들도 다양해서 재미있게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구경을 하고 구례의 유명 빵집인 모걸빵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원나잇 푸드트립도 아니고 또 먹냐 하시겠죠. 저도 배가 엄청 부른데요. 하지만 여행 온 김에 다 먹어봐야죠. 인정? 모걸빵집은 구례에서 나는 우리미를 활용한 자연과 지역 친화적인 유럽식 빵을 만드는 곳인데요. 원래 웨이팅이 있는데 저는 평일날 가서 그런지 웨이팅 없이 바로 이용했습니다. 대기자가 있나봐. 입구에 이렇게 빵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평일날은 계속 나온다고 하네요. 갓 나온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집에 들어가자마자 빵 굽는 냄새가 대박이었고 안내해주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아 근데 빵 냄새 너무 좋은데? 매장이 넓지는 않지만 빵 종류가 엄청 많아서 천천히 고르는데 빵 중에 빵은 갓 구운 빵이라고 마침 페스츄리 식빵이 갓 나와서 바로 집어 담았습니다. 여기서 음료도 주문 가능한데 키오스크로 시키고 밖에서 픽업하면 됩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야외에는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뭔가 외국의 마을 축제 느낌의 분위기 같아서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귀여워져 봤습니다. 자중하라고 음료가 금방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빵을 바로 먹어봤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한 빵이고 구례에서 나름 큰 빵집이라 그냥 유명한 관광용 빵집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인위적이고 화려한 맛이 아니라 빵 그 자체가 고소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배가 불렀는데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과하지 않은 빵 맛에 반해서 그냥 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몇 개 더 포장해 갔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맛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이제 가는 곳은 반달 가슴곰 생태학습장인데요. 약간 종족을 만나는 기분이랄까? 구례에는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이 있는데 실제로 반달가슴곰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미리 예약해야 하고 4월에서 11월까지만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월부터 3월까지는 안 되는 이유가 좀 충격적인데 곰들이 겨울잠을 자기 때문이래요. 진짜 충격적으로 귀엽습니다. 저희는 11월 말이라 곰들이 잠들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반달곰을 만나러 왔습니다. 반달곰에 대한 공부로 투어가 시작되는데요. 이 공원에서 하고 있는 반달곰 복원 사업이 뭔지, 반달곰이 왜 중요한지, 반달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유익한 정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반달곰들은 소심하기 때문에 사람을 갑자기 마주치면 놀란다고 방울 같은 걸 달아서 먼저 피하게 해서 안 마주치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반달 가슴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커튼이 열리니까 실제로 반달 가슴곰들이 유리창 너머에 있었는데요. 귀랑 몸통이 동글동글한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직 어린 반달곰들이었는데 반달곰 지능은 7살 정도로 꽤 높다고 합니다. 또 간단한 설명을 듣고 반달곰을 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깨처럼 우리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져. 나가서 본 반달가슴곰은 안에서 볼 때보다 더 귀여웠고 완전 장난꾸러기들이었습니다. 사실 멀리서 보면 귀엽긴 하지만 가까이 가서 자극하면 그냥 찢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반달곰 엉덩이는 못 참죠? 조금 더 이동해서 양봉장 같은 곳에 곰들을 막기 위한 전기 울타리도 실제로 봤는데요. 이게 엄청난 전기가 아니라 곰들한테 따끔한 정도로 가동시키는 울타리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해서 용감하게 손들고 나뭇잎으로 간접 체험해봤는데 진짜 좀 따끔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정상수 오빠가 테이저건 맞을 때 이런 아픔이셨을까요? 곰들이 원래 이런 굴에서 겨울잠을 자는데요. 가끔 게으른 곰들이 굴에 안 들어가고 낙엽이 폭신폭신하게 쌓여있는 탱이라는 곳을 침대처럼 생각해 냅다 자버리는 바람에 사냥꾼들한테 겨울에 쉽게 사냥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탱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네요. 이것마저 너무 귀엽습니다. 그걸 보고 탱이라고 해요. 근데 곰이 자니까 곰탱이라고. 올가미 체험도 해봤는데요. 인간들은 이렇게 손으로 올가미를 쉽게 빼는데 곰들은 워낙 힘이 세니까 힘으로 빼려고 하다 보니 올가미가 더 쪼이게 되고 그렇게 상처가 나서 살이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안 통해요. 상처가 나겠죠. 근데 계속 상처는 골마가죠. 그럼 이 친구 나중에 발견됐을 때는 여기 온몸이 뒤덮여 있는 상태예요. 올가미 영원히 압수해야 됨. 귀여운 곰들과의 즐거운 투어 마무리는 역시 기념품 샵이었습니다. 기념품 샵에서는 왠지 지갑이 소심해지지만 오늘 곰이 너무 귀여웠어서 꽂히는 게 있으면 사려고 했는데 없어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이런 특별하고 유익한 체험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날이 따뜻해지면 구례 여행 코스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윤스테이의 촬영지로 구례에 하플이 된 쌍산제로 향했습니다. 쌍산제는 실제로 옛날에 선비가 살았던 집이고 지금도 실제로 사람이 살고 계시는데 입장료를 받고 오픈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나 매실차 중에 음료를 하나 포함해서 1인당 10,000원입니다. 요즘 대형 카페도 음료 7,000원 그냥 넘어가는 조선 후기 선비들의 생활상이 보존된 약 5,000평 정도의 정원인 것 치고 꽤 괜찮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운영시간은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인데요. 마지막 입장이 오후 4시까지로 길지 않으니 방문하실 분은 참고 바랍니다. 쌍산제는 관리가 잘 되어서 예쁘게 보존된 한옥이 너무 예뻤고요. 앉아서 잠깐 쉬었는데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진 찍는 저를 매실씨가 영상에 담아줬는데 옆에 이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사진 잘 찍는다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이모들이가 포즈들이 이쁘구나. 저 그런 거 좀 우리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 그냥 보고 배워야지 뭐 가르쳐줘야 잘하시는데요. 저기는 뭘 해도 이쁠 나이야. 아 우리도 이쁠 나이요. 그리고 포토 스팟마다 삼각대가 있어서 무겁게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 가옥인데 현대식인 센스가 매우 돋보이죠? 대나무 숲길을 따라가니 예쁜 정원이 더 있고 여기저기 예쁜 장소가 많아서 사진도 엄청 찍고 산책도 하고 풍경도 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옛날 선비들만 이런 풍류를 즐겼다니 시상이 안 떠오르고 못 배겼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선비였으면 한 1000편은 썼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일정이었으면 여기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마감 시간이 되어서 나가는 길에 고양이를 만났는데 쌍산제에서 키우는 고양이였습니다. 사람을 엄청 좋아하고 계속 애교 부려서 잠깐 놀았는데 여기 주인으로 보이시는 분이 갑자기 선물을 주겠다고 하시더니 긴 장대로 홍씨를 즉석에서 따주셨습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여행은 평일에 와야 한다는 저와 마인드가 똑같으셨는데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중에 시간 내기 어렵더라도 주중에 다니십니다. 네.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주말은 여름에는 그리고 받은 홍씨는 잘 챙겨가서 차에서 바로 먹었습니다. 나무에서 잘 익은 홍씨가 달달해서 맛있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본 곳은 천은사에 갈 겁니다. 천은사라고 지리산 운해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명소인 노고단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절입니다.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이기도 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절 통행료 사건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노고단에 올라가려고 도로를 지나가기만 해도 통행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모두 잘 해결이 되어서 도로에도 통행료를 안 받고 사찰 입장료도 무료, 주차장도 무료입니다. 여기 예쁜 포토 스팟이 있다고 해서 들려봤는데 노을이 뒤쪽으로 지고 있어서 역광이었지만 예뻤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아주 잠깐 들려서 구경을 했고요. 여기는 현재 지자체와 협약해서 관광객들을 위해 상생의 의미로 산책로도 데크로 잘 꾸며놓은 상태인데요. 시간이 많다면 산책 겸 한번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양보하려고 안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저녁 식사로 자연산 송이버섯 전골을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판은 예의상 봐주고 버섯 전골 소짜 5만원짜리 바로 주문했습니다. 반찬이랑 전골은 금방 나오는데 반찬 종류가 엄청 다양했습니다. 구례의 산채정식도 유명한데 산채정식에 버섯 전골까지 함께 먹는 것 같았습니다. 더덕구이도 지글대면서 나오길래 식기 전에 바로 먹어봤는데 맛있었습니다. 버섯 전골은 독버섯 빼고 제가 아는 모든 종류의 버섯이 들어간 듯 했는데 마트에서 보던 버섯들과는 다르게 뭔가 꼬질꼬질해서 산에서 험난하게 구른 티가 나더라고요. 버섯이 살짝 익을 동안 밑반찬부터 먹었는데 맛은 그냥 완전 시골 밥상이었어요. 조금 있으니 버섯 전골이 끓어서 국물을 먹어봤는데 짭짤한 맛이었고 여러가지 버섯 향이 진하게 섞여서 진짜 버섯 엑기스를 먹는 느낌. 그냥 완전 보약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인 나에게 주는 보상 같아서 버섯이랑 국물 끝까지 싹싹 긁어 먹고 기력해보겠습니다. 지금 완전 배부르게 밥을 맛있게 잘 먹었고요. 구례의 자연의 향기를 제대로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 이렇게 마지막 저녁 식사로 구례 여행은 잘 마무리하였습니다.